의원님들을 직접 찾아가 현안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국회 라이브. 오늘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의원실 찾아오는 건 저도 좀 오랜만이긴 한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누추한 의원실까지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안방을 열고 맞이하는 느낌입니다. 좀 약간 떨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이렇게 생방송 대담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의원실에 딱 도착하시면 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이 방에 매일 도착하면 아침 8시 정도에 오면 그 시간은 조용히 칼날을 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무슨 질문을 할까? 외교부 장관에게 통상협상에 대해서 뭘 숨기고 있는지 물을까? 우리 국민들이 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후보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분의 마음속으로 제가 빙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문장도 적어보고 그러는 정치인의 무기가 결국은 글과 말이니까. 맞죠. 어떤 말을 써야 국민들이 좋아하실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국민의 빙의하신 조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게 의원님께서 항상 발언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네. 정말 핵심만 집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자로서 궁금증에 한번 그 비법을 알기 위해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김 기자님 네. 기사 보면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생각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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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오후 2시에 대정부 질문 예고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세계은행에서 15년간 몸담으신 경제 전문가십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이 통상정책, 외교정책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불안하죠. 점수를 매기기엔 너무 이르지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 있을 외교통상 안보는 이재명 정부가 제일 자신 있고 잘하고 있는 포퓰리즘이 통하지 않은 세 가지 분야가 있다면 그게 바로 외교통상 안보입니다. 외교를 포퓰리즘으로 했다가 나라 망하죠. 안보를 포퓰리즘으로 했다간 침범을 당하죠. 네. 통상을 기분대로 포퓰리즘대로 할 수도 없고요. 상대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 온 뒤로 우리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다라고 한 지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빙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홍길동 씨에게 네. 이재명 정부의 통상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불안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함. 과연 그들이 정말 외교통상 안보만큼은 뭐 국내적으로 15만 원 나눠주고 다 좋다 이겁니다. 네. 근데 외교통상 안보만큼은 전문가들이 좀 안정감 있게 나라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 네.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안보, 특히 지금 한미통상 협상은 도대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 국민들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열차들은 지금 다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아침인가요? 일본이 드디어 자동차 관세가 15%. 우리 지난 정부에서는 미국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는 0%였습니다. 네, FTA 협정으로. 예, 네. 25%가 됐죠. 15%가 될 거라고 했는데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명을 안 해준 거죠. 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합의 계약서 없이 부동산 계약하면 전세상이 당할걸요? 아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사기 당한 건 아니고 아직 협상 중, 정부가 아주 신중하게, 또 저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출국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협상 중이라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사기를 안 당하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위원님? 그렇죠. 만약에 내 돈이었으면요, 저 잠 안 잡니다. 우리가 지금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네. 그건 사인을 했어요. 네. 계약서를 썼습니다. 네. 줄 돈은 다 계약서 쓰고
받을 돈은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 운영이니까 그래도 좀 점잖게 참고 계신 거지만 우리 김정 기자님께서 이런 계약을 한다고 하시면 부모님께서 하시게 하겠습니까? 불안은 하죠. 절대 말리시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상대방 말만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 3,500억 달러가 얼마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4,100, 이게 8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벌어둔 달러 다 갖다가 투자하겠다고 지금 다 사인한데 우리는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쁜 들보단 없는 들이 낫다. 말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됐다. 한 달 지났더니 서둘러서 협상하는 나쁜 협상보단 그럼 그때 나쁜 협상을 하고 왔다는 뜻이잖아요. 무언가가 지금 맞지가 않고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궁금증을 넘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야당 의원의 한 명으로서 이건 끝까지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어긋났다. 우리 젊은 분들 얘기로 뻥났다. 이건 이 정권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경제를 이렇게 한순간에 통상으로서 무너뜨릴 수 있다면 이 정부는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좀 야당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정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국익을 위해서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미국 가서 한 협상을 보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반미주의자가 아닌 걸 받아달라라고 하면서 모든 조건들을 그냥 다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걱정도 듭니다. 한번 좀 오늘 정부의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투명한 설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맡고 계신 상임위 얘기도 좀 해볼게요. 교육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인데 어제 그 최규진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된 거죠. 임명은 했고 야당이 반대하는데 임명을 강행한 거예요. 교육위 전체 회의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좀 어떻게 결정된 게 있을까요?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야당이고 의석수가 부족해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한 줄 요약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드디어 여학생 손찌검했던 교사가 장관이 됐구나. 도대체 21세기 미래교육에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여학생에게 손찌검하고 천안함의 음모론을 얘기하고 음주운전하고 정말 교육자로서 결격사유가 덕지덕지 묻어나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을까?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우리 학부모들한테 무슨 이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철학이 과연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선거 기간 중에서도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했다면 뭐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뭐 얘기하셨는데 서울대 10개를 이제 4년 몇 개월 만에 만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임명한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막아낼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제가 만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어이없어합니다. 이것도 불안감인가요? 아니요, 이건 분노죠. 분노입니까? 네. 의원님, 저희 딸에게도 손찌검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야 장관도 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음주운전하면 교사는 승진이 안 되는데 장관 승진시켰으니 나도 이번에 한번 봐달라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고위직 공직자가 가져야 될 한 단계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은 어디 간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일단 임명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좀 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을 갖습니다. 네. 네. 저도 잘 하시길 바라는데 네. 그분이 걸어온 길을 보면 네. 매우 편향적이고 정치적이십니다.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그렇죠. 막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또 이렇게 협치가 실종된 분야 바로 사법 분야입니다. 네. 사법 분야는 정부 여당이 뭐 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지금 적지 않은데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직에서 내려오시라라고 말했고, 대통령실도 나중에 입장을 약간 부연하긴 했지만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은 돌이켜볼 만하다,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 흔들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개혁이라고 보시나요? 사법 개혁.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몸집이 커졌는데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에서 50%도 안 되는 49%로 정권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강한 의지, 국민들 눈에는 교만과 오만으로 비춰줍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에 삼권 분립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고요. 고대 민주주의는 저희 같은 선출직과 네. 사법부 같은 임명직, 그리고 굳이 또 하나를 보면 추첨, 얘는 세 가지 제도가 잘 운영됩니다. 모든 권력과 주요직을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사법,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참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고, 각자 영역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그 영역이 돌아가는 자치적인 내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을 우리 헌법에 세워놓은 우리 재헌의회 의원들의 정신이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 뭐 조희대 대법관, 지기현 판사만 아니면 된다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왔으면 박수 쳐주고, 쟤는 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낼 것 같으니까 바꿔버리겠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렇죠. 이건 아니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민주당 진짜 국민들로부터 크게 회초리를 맞습니다. 여야가 좀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서는 이게 어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면서 그 방법만 조금 달리하면 될 텐데 좀 쉽지 않은 문제죠, 의원님. 저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법부를 수십 년간 이끌어왔던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네. 그거 만났다고 감히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민주당이? 내가 지시했는데 감히 니네들이 만나가지고 임명직이 말이야 까불어 선출직한데 뭐 이거 아닙니까? 이런 교만. 이런 교만은 지금은 그들이 사법부에 갖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유권자들한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선출직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지역 가서 한번 유권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상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운영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네. 그러면 이제 당내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좀 20여일이 지났는데 개파 없어야 한다. 또 인위적인 또 청산은 안 된다라고 줄곧 말씀해 오셨습니다. 지금의 장동혁호 어떻게 내부에서 좀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평가가 좀 이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총에서 네. 이제 서로 악수하는 그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막 탄핵 개헌 때는 좀 살벌했거든요. 아, 네. 이제 뭉쳐안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서로 뭐 마치 네. 본회의 열린 것처럼 거리를 두고 앉았는데 달라져서. 지금은 섞어 앉고 네. 악수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배에 탄 이상 네. 노를 같은 방향으로 저어 나가는 건 같은 배에 한 배에 탄 사람들의 책임이죠. 같은 나라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같은 비전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출범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실어줄 때. 당내 통합이 중요한 게요. 국민의 힘이 뭐 사느냐 죽느냐까지는 그렇지만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내년 지방선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의원님께서 이기는 보수라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선거 패배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직면하신 책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느꼈습니다. 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 필승 전략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통합도 지금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대여 투쟁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 공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뭐 똑똑해서 짜잔이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 지난 90년대 말부터 우리가 7번의 총선을 네. 해서 3번 이기고 4번 졌습니다. 네. 이길 때는 이긴 이유가 있었고 질 땐 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긴 이유를 나눠드리면 첫째는 분열하지 않았다. MB와 박근혜계로 나눠주면 졌습니다. 또 친한 비한 이런 걸로 나눠주면 우리 질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지난 대선 때 저희가 2% 부족한 게 있다면 이재명은 안 돼. 그럼 니는 뭔데?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천막 당사로 상징되는 국민의힘 이제 좀 정신 차렸네. 이제 좀 책임 있는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네. 이제 좀 국민 무서운 줄 아네. 국민 여러분들은 회초리 들 때 아파하는 정치인들을 원하지. 네. 이 정도 난 안 아파. 그러면 진짜 세게 때리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겸손함과 네. 그리고 통합 그리고 국민의 살갗을 닿을 만한 민생 결국 경제는 보수 그 작동했던 그 원칙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저희 보수입니다. 한미 관계 통상 문제 저희가 더 잘합니다. 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드는 메시지들이 필요할 때 지방선거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정말 다가설 수 있을지 제가 계속해서 또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국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